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내용은 최근 북한이 8차 당대에서 밝힌 국가적, 계획적, 과학적 자력갱생이라는 표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했고 세계 각국이 이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북한처럼 이제 폐쇄적인 국가는 더욱 힘들었겠죠. 특히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되고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 제재는 계속 받고 있고 또 작년 9월에 이제 태풍이 있었는데 8월하고 9월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악재가 겹친 이른바 삼중고 영어로 트리플 디스트레스를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이 이제 작년 말 정확하게는 한 10월 정도에 이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것 같다. 제 해석입니다. 그냥 그 이유는 전쟁 대신 번영할 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이제 우리는 완비됐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핵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자신감을 보였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략과 목표를 제8차 당대에서 밝히겠다. 8차 당대에는 2021년 1월에 있었으니까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그걸 말한 건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상당한 기대가 있었다 그래요. 실제로 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이 그런 어떤 개혁적인 어떤 정책, 경제 정책보다는 간부들의 무능과 눈치 보기를 비판을 했고 일부 이제 기업소나 이런 데서도 너무 자기 작은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보다는 국가가 우선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경제 개혁보다는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전망 계획 기관의 자력갱생, 또 자력갱생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다른 말로 보면은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국가적, 계획적, 과학적 자력갱생. 그러면은 국가적 자력갱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죠. 김정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가적 자력갱생이라는 건 결국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자력갱생이 아니고 개별적인 부문과 단위들의 국가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각 소속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기초인 자립경제가 약화된다.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은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 그리고 전략적인 작전과 지휘 밑에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자립적 발전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 이것이 바로 당이 요구하는 자력경생이 되면은 국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기업소나 개인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걸 봉쇄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주민들이 생각했던 어떤 경제개혁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이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계획적인 자력갱생이라는 건 결국 국가적인 자력갱생인데 그러니까 국가적 계획적 자력경생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노동신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국가적 견지에서 경제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 단위가 같은 문제 해결의 노력과 자재, 자금을 토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노동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건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한 후에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슨 수도관 공사를 해서 또 땅을 파는 거 우리 언론에서도 비판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것이 어떤 일관된 주장이 이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결국 각 기업소나 각 경제 단위가 제멋대로 개발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수많은 사회적인 낭비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엄격하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통용이 되는가? 전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도 북한이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은 전향적인 경제개혁을 해서 소규모 사유화를 달성하고 개인 사적 소유권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고 직장도 좀 자유롭게 잡을 수 있고 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보다는 모든 것을 국가가 주관하는.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나왔지만
북한이 뭐 장마당을 폐쇄하겠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하면 시장에서 개인이 돈 버는 것도 싫고 국가가 시장마저 완전히 장악해서 일종의 국가 상업망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적 계획적 자력 경쟁 말고 과학적 자력 경쟁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이 과학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선진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 강성이 필요하다. 특히 국방과학 부분에서 이룩한 자랑찬 투쟁 성과가 뚜렷이 증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나 핵 보유를 이제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력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허구성이 너무 높다. 또 북한은 이제 그 8차 당대에서 말하고 있냐면은 이제 북한이 자력 경쟁의 혁명적 원칙을 추구하다 보면은 민족 경제가 건설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세계적인 공세도 견뎌낼 수 있다. 즉,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국제사회가 암만 우리를 억압하고 제재를 해도 우리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 최근의 역사를 보면 김정은이 와서 비교적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소 이제 개혁이 있었고 또 협동농장 같은 경우도 뭐 포존재화에서 조금씩 이제 자율성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과거로 돌린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자급자족 이를 위한 국산화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재 기술로서 가능하겠는가. 심지어는 화폐마저도 액수가 큰 것은 전부 위안화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진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북한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화장품이라든가 뭐 생수, 간단한 가전제품, 핸드폰 뭐 이런 IT 제품 같은 데서 국산화가 성공을 했지만 북한의 핵심 산업은 아직도 여전히 뭐 철강 생산이나 유화 제품 같은 걸 생산할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아직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북한이 주장하는 이 세 가지 국가적, 계획적, 과학적 자력 경쟁은 사실 상당히 힘든 얘기고 실제로 그 북한의 산업의 이제 중화학공업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것은 대규모 자본 투자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감가상각의 가속화라 그래서 뭐 자본주의사에서 일어나죠. 끊임없이 보수를 해주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해서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공장이 거의 형해화되는 이런 형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지속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북한처럼 이제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한다는 해외 협력을 통해서 차관을 들여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몇 개 기업소를 보더라도 거의 뭐 평양, 남포, 뭐 원산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인적 자본이 풍부하고 또 전력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배급이 좀 용이한 이런 것들 거의 한정돼 있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이렇게 국가가 원하는 공평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자력 경쟁은 힘들지 않겠는가. 특히 여기서 하나 좀 충격적인 이제 발언은 그 이제 2021년 2월 11일자 조선신보 그 좀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 90년대를 겪었는데 이후에 이제 국가의 권위가 약해지고 모든 그 경제 주체들 뭐 주민이나 기업소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력 경쟁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경제 전반에 상당한 무질서를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가는 이제는 중앙 집권적인 자력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제 주진 논리를 피고 있고 과거의 어떤 생존을 위한 시장 경제적 요소가 불가피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의 지위가 통제가 힘을 잃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과거의 것과 구별되는 자력 경쟁 보다 개선되고 실효성이 높은 발전형의 자력 경쟁을 제도화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조선신보의 요약인데 여러분들이 들어도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과거에 했다 실패해서 결국 시장 요소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전혀 북한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해외 자본을 끌어오지 않는 한 이것은 북한 경제는 회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유럽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 체제 전환에도 결국에는 사회주의 문제, 전반적인 문제인 그 부족의 경제 문제를 결국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해서 안정시킨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북한은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국가의 경제적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 실현. 이런 표현은 벌써 전혀 맞지 않죠. 국가의 간섭이 심해질수록 결국 개인의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개인의 참여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시장을 허용을 하고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서 시장을 어느 정도 계속 양성화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은 결국 경제 후진국에서 지금 제조업의 메카고 최대 경제 강국 중에 하나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끊임없는 경쟁, 시장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개인 사유권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사유권의 확대나 소규모 사유화 달성 뭐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뭐 남북 경제 협력 또는 뭐 북중 경제 협력, 뭐 북미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해외 자본을 협력과 자본 유치를 할 때 비로소 북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주장하는 어떤 국가적 계획적 과학적 그 자력갱생은 21세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강행이 된다면 결국 그 결과는 치명적인 타격을 북한 경제에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